그렇게 하면 정말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여기 젊은 한국인 여자에게 간절하게 뭔가를 부탁하는 중년의 미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말을 한참 들은 한국인 여자는 마침내 뭔가를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즉시 어딘가로 떠납니다. 이 미국인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6살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로라라고 해요.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겪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빈민가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막노동을 하시며 매일매일 열심히 사셨지만 가정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죠. 막노동하는 집딸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무시당하고 살아온 저는 그런 부모님이 때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고 지쳐 쓰러져서 잠드시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아팠죠. 저와 동생은 항상 방치되어 있었고 이 끔찍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가난은 지긋지긋해 여기서 벗어나고 말 거에 항상 다짐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다니고 연애할 때도 저는 공부만 했어요. 꼭 성공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운 좋게도 저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며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의 중소기업 사장인 로빈을 만나게 되었어요. 로빈은 잘생기고 일처리도 꼼꼼한 사람이었죠. 저 사람 참 멋지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연애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그 당시 저에게 연애는 사치였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매사에 꼼꼼한 저인데 그날은 어떻게 된 건지 거래처 납품 수량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로빈에게서 컴플레인을 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나 담당 직원을 자기 회사로 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큰일 났다. 긴장된 마음으로 로빈의 회사에 갔죠. 그런데 로빈은 제가 오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는 듯 저를 웃으며 반겨줬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좋게 말로 잘 설명하며 뒷수습은 자기가 다 처리했으니 차 한잔 사는 거로 갚으라고 했죠.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인데 서류에 사인한 담당자 이름을 보고 저인지 알고 미리 뒷수습을 끝낸 상태에서 저를 부른 거더라고요. 저는 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기에 죄송한 마음에 차가 아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요. 그 이후로도 로빈은 자주 저를 불렀어요. 처음엔 일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로빈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빈은 원래 독신주의자였지만 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저와 함께 평생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로빈의 고백에 저는 마음이 설레었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로빈은 제가 꿈꾸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주었고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죠. 로라, 나와 결혼해 줄래? 로빈이 청혼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후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로빈과 저는 우리를 꼭 닮은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임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로빈이 직업상 컴퓨터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어 정자의 양도 적고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일반 여성들에 비해 난자 배출의 양이 적어서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인공수정을 권유했고 그것마저 안 되면 나중에는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로빈은 돈은 문제가 아니니 뭐든지 다 해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의사에게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위해서는 제가 매일 스스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의사가 설명하더라고요. 남편분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 되지 않는데 아내분이 많이 힘드실 거라며 이미 해봤던 부부들도 아내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미리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로빈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본인의 욕심만으로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 없이도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로빈이 저를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란 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다 견뎌낼 수 있다고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매일 주사를 맞는 것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 참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3번의 인공수정 시술로도 성공하지 못하자 점점 제 마음과 몸은 지쳐갔어요. 병원에서는 그동안의 기록을 보며 인공수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시험관 시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결국 2번의 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임신이라는 말을 들은 그날 저와 로빈은 서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아이가 바로 애니예요. 애니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그런데 애니가 태어난 지 몇 주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니가 이유 없이 자지러지게 울고 온 몸이 붉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수가 대체 왜 이러지? 저희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급히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서는 애니를 보더니 심한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그렇게 조심했는데 괜히 미안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자책하는 저를 보며 제 탓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며 아이를 더 세심히 케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완치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손싸개를 벗고 얼굴을 긁어서인지 얼굴에 손톱 자국에 피까지 나고 있더라고요. 가려움증 때문에 매일 울고 피부는 짓무르고 피투성이가 되었죠. 애니, 엄마가 다 나아지게 해줄게. 매일같이 속으로 다짐했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발 우리 아기를 도와주세요. 저는 매일 밤 울며 애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상처를 안 나게 하려고 손톱도 바짝 잘라주고 애니에게 바르는 로션이며 몸에 닿는 수건, 아이의 몸에 닿는 모든 것은 유기농 제품으로 다 바꾸고 모든 신경을 애니에게만 쏟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 애니를 돌보느라 잠도 부족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인지 모유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분유를 구매해서 모유와 번갈아 가면서 먹였는데 분유를 먹은 날이면 아토피가 더 심해졌어요. 모유는 나오지 않고 분유는 먹일 수 없고 정말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죠. 애니는 또래 아기들에 비해 키도 작고 저체중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더디게 가는 것 같았죠. 이유식을 떼고 나서도 애니는 먹는 것을 늘 가렸어요. 엄마 음식을 먹으면 또 많이 가려울까봐 먹는 게 무서워. 애니의 말에 우리 부부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애니도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애니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된 첫날 그 일이 발생했어요. 유치원을 다녀온 애니가 저를 보고 펑펑 울더라고요. 한참 우는 애니를 달래고 나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애니는 왜 자기 피부만 이러냐고 친구들은 피부가 다 깨끗하다며. 남자친구가 애니의 손다리를 보며 괴물 같다고 더럽다고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로빈은 당장 유치원에 찾아가서 그 말을 하나의 부모를 알아내서 한마디 하겠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설득했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애니는 유치원에서 그 일을 겪은 후로 등원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집 밖에도 아예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괴물이라고 놀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애니는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냈죠. 하루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남편 회사에 애니와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굳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 애니에게 회사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설명해주고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갔어요. 남편 회사에 도착했는데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빈은 이 직원이 지연 씨라고 소개했어요. 지연 씨라면 로빈이 평소에도 늘 칭찬을 해서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 직원인데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최연소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밝고 열정적인 모습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했죠. 지연 씨는 우리 모녀를 보며 인사를 했고 애니는 낯선 사람을 보자 제 뒤로 숨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그런 애니의 눈높이에 맞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잘 다루더라고요. 웬만하면 낯선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애니였는데 지연 씨와는 금방 친해져서 나중에는 저와 남편이 일하는 동안에 지연 씨 옆 의자에 딱 붙어 앉아서 얘기를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엄마, 저 언니 너무 예뻐.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어 라며 저에게 하는 말을 지연 씨가 듣더니 미소를 지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어요. 대표님께 애니가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는데 한국에서 치료받고 나았거든요. 정말이에요? 아토피라고 하기에는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았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약과 천연 연고를 많이 사용해요. 특히 한국의 물이 깨끗해서 아토피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미국에서는 더 심해지지만 한국에 가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그럴까 싶었죠. 그날 저녁 로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연 씨와 나눈 이야기를 꺼냈어요. 로빈, 지연 씨가 한국에서 아토피를 치료받고 나았대요. 우리도 애니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치료해보면 어떨까요? 로빈은 처음엔 놀라더니 곧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떤 방법이라도 써봐야지. 애니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연 씨가 추천해준 한옥 숙소에 머물며 병원을 다니고 한국의 물과 음식을 먹으며 애니의 아토피를 치료해보기로 했죠. 미국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와 로빈 그리고 애니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애니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애니, 이번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이 여행이 애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지연 씨가 추천해준 숙소로 향했어요. 지연 씨는 아토피가 집안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호텔은 많이 다녀보셨을 테니 한국에만 있는 한옥에서 머물러 보라고 추천해 주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순간 한옥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여기 너무 예뻐요. 애니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로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애니를 바라봤죠. 애니는 잔뜩 신이 나서 벌써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우리는 지연 씨가 다닌다는 한국의 한의원을 방문했어요. 의사는 매우 친절했고 애니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해 주었어요. 애니의 아토피는 상당히 심각한 편이네요. 하지만 한국의 천연 연고와 한약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는 큰 희망을 품게 되었죠. 정말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료를 받고 약과 연고를 받아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애니를 목욕시키는데 한국의 물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로빈은 인터넷으로 한국과 미국의 수도지를 검색해 보더니 한국의 물은 석회질이 적어서 피부에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애니를 깨끗한 물로 샤워를 시켜주며 피부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로빈에게 한국의 물이 애니에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로빈은 본인도 샤워할 때 느낀다며 한국의 물이 너무 좋다고 미국에 가져가고 싶다며 농담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애니의 상태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지연의 도움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즐길 수 있었죠. 매일 아침 한옥 숙소에서 일어나면 한옥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연이 우리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한국의 한식을 경험하면서 매우 놀랐어요. 한국 음식은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죠. 로라,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애니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한국 음식을 맛보았고 애니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점 좋아하게 되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애니가 뭔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지연이 여러 가게를 소개해주며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제품들을 설명해 주었죠. 애니는 신기한 듯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여러 가지 과일과 간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 애니는 한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여러 음식을 골고루 잘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도 가려움을 느끼지 않자 식사량이 늘면서 며칠 만에 볼에 포동포동 살이 오르더라고요. 로빈과 저는 애니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배부르고 행복했어요. 애니는 한국에서는 여러 음식을 먹고 나서도 가렵지가 않다며 이제 먹는 게 무섭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기름지고 밀가루가 많은 음식을 주로 먹었는데 한식은 신선한 채소가 많고 기름지지 않아서 애니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먹으니 애니뿐만 아니라 로빈에 낳았던 배도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애니의 아토피가 점점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에 오길 잘했다며 점점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애니가 갑자기 다시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했어요. 엄마 너무 가려워요. 애니의 울음소리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애니의 상태를 재검사했어요. 애니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분명 호전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더 끈끈해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애니의 아토피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며 희망을 가졌지만 가끔씩 다시 심해질 때면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가 우리 가족을 만나러 한옥 숙소로 찾아왔어요. 애니는 지연 씨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고 지연 씨는 그런 애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면서 호전된 애니의 피부 상태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죠. 그녀는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애니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라, 애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다 지연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다시 심해질 때도 있어서 걱정이에요. 제 말에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 씨는 아토피는 완치가 아니라 평생 가져가야 하는 거지만 꾸준히 환경과 약 치료를 병행하면 애니가 어른이 되더라도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천연 연고와 보습제 등 아토피에 좋은 것들을 가방 가득 선물로 챙겨주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아 감사하다고 하자 지연 씨는 애니가 빨리 나아지길 바란다며 미소를 남기고 숙소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가 준 보습제와 병원에서 받은 연고를 꾸준히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애니의 상태를 다시 점검받았어요. 의사는 애니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면 완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배워갔어요. 한옥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로라, 이곳에서의 생활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로빈이 말했죠. 맞아요. 로빈, 애니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 우리 가족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애니도 밤에 잘 때 더 이상 긁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자고 그런 애니 덕분에 우리 부부도 몇 년 만에 편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싶어졌어요. 애니의 건강이 점점 나아지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죠. 한옥마을에 가서 한복도 입어보고 남산타워에 가서 서울의 야경도 구경했어요. 그리고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는 지인에게 애니 이야기를 했는데 애니가 가면 아주 좋아할 곳이 있다며 한 곳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온양온천의 어린이 온천이라고 있는데 아토피 치료에도 좋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대요. 애니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지연 씨의 추천에 우리 가족은 온양온천으로 향했어요. 온양온천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천국이었어요. 다양한 미끄럼틀과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애니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신나서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미국에선 아토피 때문에 물이 무서워서 한 번도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 온천에서는 정말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워터파크인데 락스물이 아닌 온천물이었고 아이 친화적인 데다가 가격도 저렴했어요. 파라솔 의자를 대여하는 것도 비싸지 않았죠. 확실히 물에서 어떤 화학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온천에서 신나게 놀고 나서 애니를 씻기는데 피부가 매우 좋아져 있더라고요. 로빈, 애니의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놀라서 말했죠. 온천을 관리하는 분들도 매우 깐깐하게 관리해서 위생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환경 덕분에 애니의 건강은 점점 더 나아졌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며 애니의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한옥 숙소에서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는 하나도 안 까려워요. 한국에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했죠. 밝은 표정의 애니의 말에 우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보며 저희 부부는 한국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애니의 건강이 나아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더욱 가까워지고 행복해졌어요. 애니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도 한국의 깨끗한 물과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피부도 좋아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먹었는데도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진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보습제와 약을 꾸준히 사용하니 애니의 피부는 점점 더 좋아졌어요. 애니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유치원에 돌아갔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로빈과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서 한식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아카데미에 등록했어요. 주말마다 한식을 배우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우리 가족에게 더 건강한 음식을 해줄 생각을 하니 요리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로빈은 우리 집을 한옥에서 있었던 것처럼 바꾸는 공사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인테리어 업체에 알아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 깔아둔 카펫이 먼지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다 없애고 집안에서도 신발을 벗고 다니고 있어요. 한옥 숙소에서 지낼 때 처음에는 불편하더니 금세 적응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애니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일이니 당연히 해야죠. 생활하면서도 최대한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가서 애니 치료도 받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도 애니와 함께 경험해 보려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애니에게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주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과의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을 준 한국과 한국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